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여도의 광역 해양 레저체험 복합단지 완공이 가까워짐에 따라 주변 염전부지 활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염전터를 중심으로 염전과 생태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오르고 있는 땅값 마련과 국비 확보 등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익산이 겨울철 스포츠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유도와 육상, 야구 등 다양한 종목의 선수 수백 명이 전지훈련을 하고 있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쏠쏠합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더 나은 훈련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구속 매립지에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올 상반기 문여도에 대형 워터파크인 광역해양 레저체험 복합단지가 완공됩니다. 군산시는 워터파크 개장에 따라 배후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염전터 등을 활용해 다각도의 방안을 찾겠다는 건데 땅값 상승이나 국비 확보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문여도. 바다와 야산 사이에 대형 워터파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64,000제곱미터 부지에 420억 원을 들여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단지로 지어집니다. 2년 전 착공에 들어간 워터파크는 현재 공정률 65%로 오는 5월쯤 완공되면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정식 문을 열 예정입니다. 워터파크는 고군산군도의 아름다운 비경과 어우러지면서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해양 레저 체험 복합단지가 개장되면 주변 지역 관광과 함께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해양 레저 경험을 할 수 있는 고군산군도 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군산시가 워터파크 개장에 따라 배후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현재로서는 워터파크 인근에 염전터가 유력한 상황. 군산시는 TF팀을 구성해 염전 문화유산을 활용한 생태공원 등 다각도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배후부지 활용에 대해 고군산군도 해양관광 및 관광 콘텐츠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유관 부서와 TF팀을 구성하여 활용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14만 2천 제곱미터 가운데 60%인 사유지 매입 제한 마련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또 문화관광과 관련한 공모를 통해 국비도 확보해야 합니다. 개장을 앞둔 고군산 해양레저 체험 복합단지,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에 전력 인프라가 본격 구축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한국전력공사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오는 2027년까지 510억 원을 들여 2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 공급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토지 매입과 인허가, 설계 공사 계약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특화단지에 입주할 2차전지 기업들에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도내 건설업계에 폐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해가 시작된 지 10여일 만에 도내 8개 건설사가 폐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폐업한 업체 대다수는 설비와 전문 건설 업체지만 종합건설사도 포함됐습니다. 폐업 사유는 건설 경기 악화로 운영난과 유동성 위기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설전까지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집행되는 예산은 사회복지 농업 분야 587억 원, 공사 용역물품 대금 408억 원, 경상경비 137억 원 등 모두 1,132억 원입니다. 특히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건설공사 하도급 업체의 임금 체불과 대금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투자기업 지원 정책을 확대합니다.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보조금의 50% 상당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본사를 도내로 옮기면 보조금의 3%를 추가 지원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투자 유치 목표를 3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익산시가 2개 부서 이상을 경유하는 복합 민원에 대해 대응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계장급 공무원 71명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민원 후견인은 민원 처리 방법 상담과 관련 서류 지원, 처리 과정 안내 등을 맡습니다. 특히 노약자와 연소자, 장애인의 경우 본인 요청 시 민원 후견인이 바로 배정됩니다. 군산시가 고향사랑기금 1호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공원을 추진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4억 원을 들여 오는 6월까지 지곡동 새들 근린공원에 어린이숲 놀이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시는 46억 원을 들여 진행 중인 새들 허브숲 조성 사업과 연계하면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박물관과 숙박, 레저 등에 대한 이용료를 할인하는 기부자 예우제도 시행합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위가 어제 막말과 성희롱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한경봉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징계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최종 결정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윤리특위는 한 의원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과 고성, 막말을 했던 사안을 고려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동료 의원에게 비하 발언을 한 서동환 의원에 대해서는 사흘간 출석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이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유도와 육상, 야구 등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내년 시즌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전지훈련 유치로 얻을 수 있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쏠쏠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더 나은 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속 매립지에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종합운동장, 육상 종목 선수들의 동계 전지훈련이 한창입니다. 내년 시즌을 위해 익산에서 몸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야구장도 선수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올해로 3년째 익산을 찾은 서울 대치중 야구부. 봄부터 시작될 전국대회를 대비해 훈련 일정을 소화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익산 롬볼링장. 전국에서 모여든 유도 선수들로 가득합니다. 국가대표 후보 선수와 실업팀, 대학 선수 등 전국 30여 개 팀에서 500명 이상이 몰렸습니다. 익산이 동계 전지훈련을 하기에 불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환경과 시설 같은 게 잘 갖추어져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교통편이나 입지도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원활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아서 우선적으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올겨울 육상과 유도, 야구, 펜싱 등 다양한 종목에 걸쳐 선수와 지도자 등 1,200명 정도가 전지훈련을 위해 익산을 찾았습니다. 이들이 지출하는 금액은 식비와 숙박비 등 1인당 5만 원 수준. 평균 2주 이상의 훈련 기간과 선수 가족까지 찾아오는 것을 감안하면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상당합니다. 전국대회 유치는 투입 예산 대비 5배의 파급 효과가 있지만 전지훈련 유치는 타팀 동반 효과까지 있어 많게는 10배의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산시는 전지훈련과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시설 확충해놨습니다. 5만 6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7배 면적에 해당하는 부속 매립지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 체육 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부속 매립장에 일반 야구장 1면과 리틀 야구장 1면을 추가 조성하고 있으며 조성이 완료되면 전국대학 야구대회, 전국 리틀 야구대회 등의 전국대회 유치와 내년 시즌 준비를 위해 익산에서 당금질이 한창인 선수들. 익산시가 전지훈련 유치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나은 훈련 환경 구축해놨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질 않으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선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지원 조례가 익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조례가 마련되면 피해 예방 홍보 활동과 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익산에서는 최근 3년간 457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102억 600만 원입니다. 3월에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설 연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입 후보 예정자들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 운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군산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 2대가 충돌해 2명이 다쳤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32분쯤 군산 조촌동의 한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좌회전하던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 운전자 모두 다리와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 하멸의 양계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50분쯤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농장 건물과 집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 농촌주택의 화목보일러에서 불이 났지만 소방당국 지원으로 설치한 간이 스프링클러 덕분에 자체 진화됐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쯤 용동면의 한 주택보일러실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대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월 전북자치도 소방본부가 한국화재보험협회 지원을 받아 설치해준 간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자체 진화됐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은 산림에 인접한 825가구에 이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올해 군산의 초등학교 취약 아동이 작년보다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군산의 초등학교 취약 대상은 1,615명으로 지난해 1,819명보다 204명이 줄었습니다. 내년에 취약하게 될 2019년 출생 아동은 1,428명으로 1,500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올해 도내 취약 대상은 1,159명입니다. 도내에서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익산 용안초등학교와 군산 문여도 초등학교 등 도내 초등학교 25곳이 신입생이 없습니다. 또 중학교 3곳과 고등학교 1곳도 신입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시민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이제 윤 대통령을 구속하고 내란 잔당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내란 세력을 단죄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이달 지역사랑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는 100만 원까지 확대되고 할인율은 20%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내수 경기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평소보다 2배 늘어난 1,085억 원어치를 발행합니다. 다만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 구매 한도와 할인율이 유지됩니다. 지난해 도내 수출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수출입 통계를 보면 전북은 지난해 64억 6,400만 달러를 수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1년 전 70억 달러에서 9.7%가 줄었습니다. 이 같은 수출 감소율은 대구와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품목별로는 기계류와 철강 제품, 수송장비 수출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주정우입니다. 군산시가 노후 아파트에 대해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4억 7천만 원을 투입해 단지별로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으로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이면 되고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49개 단지에 10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올해 농업기술 보급 시범 사업을 공모합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5개 분야 20개 사업에 12억 2,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범 사업은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 향상과 차세대 영농인 육성,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 기술, 현장 확산 모델 지원 사업 등입니다. 공모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입니다.
군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사업에 한 곳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군산에 등록된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을 공모한 결과 이같이 신청했습니다. 시는 참여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역량과 사업계획 적절성 등을 검토한 뒤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평일에는 밤 11시까지, 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진료하게 됩니다. 군산시가 설명절을 앞두고 소비 촉진 독려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강임중 군산시장과 박덕하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등은 오늘 신영시장 등을 방문해 농산물과 수산물 등을 구매한 뒤 상인들과 소통했습니다. 강 시장은 장보기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물가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공무원 단체 등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익산 어린이 영어도서관에서 겨울방학 영어문화학교가 운영됩니다. 영어문화학교는 3세에서 7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나흘간 운영됩니다. 또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다음 달 11일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참여 신청은 어린이 영어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학년과 영어 수준 검사 결과에 맞춰 수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은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해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영어문화학교를 통해 영어도서와 연계한 다양한 독후 활동을 제공합니다. 킹스타 피자 나운점이 설을 맞아 사랑의 피자를 후원했습니다. 후원받은 피자 5박스를 지난 14일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킹스타 피자 나운점은 2020년 12월부터 매월 5판의 피자를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게 전달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 날씨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새벽부터 곳에 따라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시작해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기온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은 맑으며 최고 기온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최고 2m, 먼바다 최고 2.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